여러분들은 배우자의 어떤 행동까지가 불륜이고 어떤 행동 이전까지가 불륜이 아닌가? 이성과 단둘이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밤중에 뭐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이거 불륜을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애매하죠. 그러면 모텔을 가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건 불륜이에요? 안녕하세요, 안슬 변호사입니다. 실제적으로 40, 50대 분들이 이혼하는 사유 중 하나가 10쌍 중 4명이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불륜으로 인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륜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뭐 모텔을 가고 성관계를 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불륜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저희가 정서적 외도에 대한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서적 외도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장인들 중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 이거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 막 직장 상사한테 깨진 날에는 퇴근하고 술 한잔 하면서 직장 상사와 같이 욕도 하고, 또 일이 너무 바쁠 때는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 버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러한 역할을 동성이 아닌 이성이 대신 해주고 있다, 그러면 약간 신경이 쓰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만났던 의뢰인 중에 한 분은 아내분이 남편의 직장 동료가 이성인 거를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이성 동료랑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주말에도 연락하고 하면서, 또 무슨 직장에서 말이야 뭐 이거 맛있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은 꼭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남편한테는 한 번 얘기를 했어요. 나 근데 그 사람이랑 단둘이 연락하거나 만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계속 신경이 쓰여. 그럼 남편이 뭐라고요? 이 여자가 뭐 남편 사회생활하는 거 이해도 못해. 당신 이게 여자여서 그렇지 남자였어 봐. 이해했겠지? 맞아. 이러면서 막 말려드는 거죠. 근데 이 연락의 빈도수가 좀 많고 둘이 만나는 횟수도 많고 한다고 하면 이건 약간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이 여성분도 계속 찝찝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접촉사고가 나서 이제 블랙박스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게 웬걸 남편이 출근하면서 통화를 시작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거의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는데, 이게 하루 그런 게 아니라 하루 그러고 이틀 그러고 월, 화, 수, 목, 금, 토, 뭐 토는 빼고 월, 화, 수, 목, 금을 다 출퇴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계속 그 여성이랑 통화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약간 선을 넘는 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인하고의 잠자리 이야기. 뭐 부인한테 하고 잠자리 할 때 나는 이런 점이 좋았다. 나 피곤한데 부인이 자꾸 요구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야, 김내리 너는 뭐 엉덩이 예쁘잖아. 뭐 이렇게 신체 부위에 대한 칭찬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선을 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뭐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정서적 외도,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둘 간이 너무 친밀하고 오히려 내가 끼어든 느낌이에요 하는 그런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게 불륜행위로 인정될까요? 하시는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사연자분이 계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 배우자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외도가 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인정을 하고는 있어요. 당연하죠. 이게 하루 종일 연락한 뭐 빈도, 횟수 이런 것들, 그리고서는 뭐 밖에 나가서 커피숍도 마시고 둘이 데이트하는 그런 친밀도나 이런 게 단순히 직장 동료의 이상의 감정을 가진 것을 보인다. 그리고 이미 와이프가 싫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정리 안 하고 계속한 거는 둘 간에 부정행위로 보인다라고 해서 위자료가 인정됐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 관계를 맺은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이 된다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불륜하는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는 이걸 불륜 시그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할 때 불륜하더라 하는 걸 제가 예시로 하나 3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불륜하는 사람들 이것과 한 몸이 되더라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지 않던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는
집에 돌아와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오히려 잠자는 순간에도 머리맡에 핸드폰 두고 자고, 안방에서 잠깐 물 마시러 주방 가는 사이에도 핸드폰 꼭 들고 가고, 그리고 핸드폰 비밀번호도 계속 바꾸는 것 같고, 아내가 잠깐 핸드폰 보려고 치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걸 왜 봐 자기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우자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 그거는 외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전부터 핸드폰을 뭐 애지중지하고 뭐 좋아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면은 뭐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겠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핸드폰을 계속 쥐고 있고, 뭐 안방에서 같이 통화를 해도 되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거나 뭐 문자가 오면은 작은 방으로 가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불륜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불륜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그널 뭘까요? 외모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 쓰지 않던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잘 보이고 싶은 이성이 생겼다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 같은 경우에 옷 사는 거 전혀 관심 없던 한 남편이 있었다고 보면은 연애 때부터 아내가 같이 백화점 매장 끌고 가야지 옷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옷장에 새로운 옷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자기야? 뭐 했더니 그냥 지나가다 샀어. 근데 보니까 막 남편이 입던 스타일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좀 뭔가 유행에 따른 그 되게 멋진 옷인데, 알고 보니까 불륜녀가 그렇게 남편 끌고 다니면서 쇼핑을 해줬던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머리를 그냥 뭐 이렇게 털면서 가고 그냥 출근하고 그러던 사람이 그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머리 한 가닥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계속 그 외모에 신경을 쓰고, 특히 남성들은 향이 민감하더라고요. 향수를 뿌리던지, 근데 향수 뿌리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바디 클렌저를 바꿉니다. 바디 클렌저 향이 좋은 걸 바꿔서 매일매일 좋은 향기를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뭐 옛날에는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 먹고서는 고기 냄새가 나는 건 부의 상징이야 했던 사람도 갑자기 집에 페브리즈 어딨어? 페브리즈 없어. 여보 그거 뭐 세탁하고 처음 입은 건데 근데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페브리즈 사나? 하고서는 막 뿌리고 다니고 좋은 향기만 남기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약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여성들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여성들 분들 옷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동창 모임 가거나 뭐 친구 뭐 결혼식이나 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옷도 많이 사죠. 그러면은 단순히 여성분들이 옷을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외도를 했다라고 보기 조금 힘들어요. 근데 속옷을 바꾸면 그땐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남편분께서 이제 아내가 속옷을 바꿨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뭐 낡아서 산 거라기보다는 막 빨갛고 레이스가 막 달리고 막 삼각 팬티 입던 사람이 티팬티 입고 막 약간 속옷의 기능 말고 뭔가 외형에 집중한 그런 속옷을 산다? 그런 경우에는 그 속옷을 입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불륜 시그널 이번엔 세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불륜하는 사람들 데이트 해야 되니까 시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귀가도 늦어지고 외박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남성분이나 여성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데 직장 다닐 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야근이 많아지고 출장이 없던 사람이 출장이 생긴다. 그러면은 약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근거 없는 의심을 하는 거는 나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남편이 야근이 없고 뭐 어떤 출장이 없던 부서인데 어느 순간부터 출장 핑계로 1박 2일 갔다 오고 새벽 1시, 2시에 나오면 그거는 누군가를 만나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셔도 돼요. 한 아내분이 계셨는데 이 아내분의 남편이 영업사원이었어요. 이제 영업사원이니까 워낙 바쁘시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야간에 고객님이 뭐 의뢰인이 찾는다면서 밖을 나가더래요. 근데 이제 뭐 갔다 오면 막 골아 떨어지고 옷도 못 입고 자고 이러니까 좀 짠하죠. 아예 아빠고 한데. 그래서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안쓰러워서 보약도 지어 먹이고 아침마다 해장국도 끓여주고 막 이렇게 이렇게 살폈대요. 근데 이제 추석 명절이 됐는데 갑자기 또 남편이 나 오늘 꼭 회사 가봐야 될 일이 있어 라고 해서 알았어 하고 보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카드 명세서가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추석 명절 그 당일날 회사 갔던 사람이 양평 편의점에서 체크카드가 결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이거 뭐야? 이날 회사 갔다며 했더니 하얗게 질려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 하더래요. 아내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늦은 뭐 귀가 외박하는 경우에 있었잖아요. 아내들이 그 불륜을 하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한테 주말에 내가 오늘은 애 데리고 뭐 1박 2일로 친구랑 놀고 올 테니까 여보는 쉬어. 주중에 일하는 너무 힘들었지? 주말에는 여보가 좀 온전히 쉬어. 내가 애들 볼게. 근데 이게 몇 주가 지속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아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저번에 무슨 뭐 놀이동산 갔는데 키 큰 아저씨가 나 목마 태워줘서 기린 보고 왔어. 키 큰 아저씨? 알고 보니까 상간남이랑 아이 데리고 3명이서 그렇게 데이트를 해온 거예요. 간혹 이렇게 간 큰 여성들도 계십니다. 자, 제가 이어서 여성분들이 바람을 피울 때 보이는 약간 틀이 좀 2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자, 여성분들은 바람을 피우면 딱 2가지 약간 좀 차이점을 보여요. 남성분들은 바람 피울 때 핑계 댈 때 내 그 고등학교 친구 걔 있잖아. 나 은사님 누구 막 장례식 다 핑계 대잖아요. 여성분들은 새로운 친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미자, 숙자, 옥자 이런 사람 말고 갑자기 뭐 소미 이런 사람이 생겨요. 뭐 얘기하다가 그때 그 카페 가서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누구랑 간 거야? 그러니까 여보가 모르는 소미라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나 이 원피스 좀 잘 어울린다는데 누가 그랬는데 내 친구 소미가 좀 그러던데 그러면서 뭐 갑자기 못 보던 뭐 어떤 액세서리가 생겼어. 이게 뭐야 여보? 그랬더니 그 길 가다가 소미가 사줬어. 그래서 계속 등장하는 어떤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성들 아시잖아요. 여성들 밖에서 어떤 좋은 일 있거나 재밌는 일 있거나 하면 집에 와서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바람 피는 사람이랑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여성의 이름으로 치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로 사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이런 거 다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분들 혹시 아내가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랑 요즘에 자주 밖에 나가고 뭔가 만남을 갖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그 친구랑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바람을 피면 남편이랑 좀 약간 멀어집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갑자기 꽃사 들고 오거나 안 하던 설거지를 하거나 걸레질을 한다. 그러면 여보 죄졌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지? 뭐 바람 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자기가 밖에서 바람을 피면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덜려고 오히려 아내한테 잘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성분들은 내가 바람을 피고 죄책감을 가지면 약간 배우자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남편이 이제 먹고서는 치우지 않던 이제 그릇을 보면 야, 치우는 사람 따로 있지,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안 치워. 내가 결혼 지금 10년 차야. 내가 하루에 한 번만 해가지고 내가 몇천 번을 했어. 이런 얘기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막 그렇게 어질러놔도 그냥 조용히 치워요. 양말 막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 양말 뒤집어 놓고 어디다 놔도 그냥 주워가지고 세탁기에 넣어요. 잔소리 일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보통 바람 피우고 있을 때 자기가 죄책감이 있으니까 남편에 대한 잔소리도 그만두게 되고 조금 이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게 약간 여성분들이 불륜을 할 때 다른 포인트 2가지였어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배우자를 속여가면서 외박이야, 뭐 회사에 일이 있어 거짓말도 하고 외모도 막 계속 신경 쓰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불륜 커플들 결국에는 행복할까요? 제가 상간자 손해배상, 뭐 이혼소송 다 하면서 정말 불륜 커플들 최후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서 둘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결말을 본 적이 거의 손에 꼽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서로 탓하면서 앙숙이 돼서 헤어집니다. 근데 이 불륜 커플들 왜 이렇게 헤어질까요? 왜
둘이 너무 좋으니까 배우자 속에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도 왜 헤어지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만남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만남이잖아요. 누구랑 이렇게 내가 연애를 시작하고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도 소개시켜주고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이 불륜 커플들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 만나는 거니까 어디에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혼인 사람이 유부남을 만나다가 칩시다. 그래서 옆에서 왜 남자친구 있어? 그러니까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 못하죠. 없으면은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만나봐. 그러면 또 만난다고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그 계속 포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려고 치면 일단 내가 사는 동네 제외하고 그쪽 사는 동네 제외하고 직장도 제외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곳도 다 제외해야죠. 그러면은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러면서 약간 균열도 생기고 싸움도 되는 거죠. 특히 유부남을 만나는 미혼 여성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그 남자친구가 애 아프다고 막 가버리고 주말에나 이번 주말에는 뭐 장모님 생신이셔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2순위가 되고 3순위 되고 되게 뒤처지잖아요. 거기서 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중간부터는 싸우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불법행위자라고 해요, 보통.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해친 사람들의 행위라고 해서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의가 있겠고 얼마나 서로 존중을 하겠어요. 처음부터 너가 결혼 서약을 한 그 배우자를 배신하고 나하고 사귀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존중이 없어요. 저 한 아내분이 계셨는데요. 이 아내분이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한 25년 정도를 하셨어요. 25년 정도 하면서 남편이 뭐 야, 너 이런 얘기도 일절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 차선에서 난폭하게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한 번도 남편이 욕한 걸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 정도로 남편은 되게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 상간녀랑 이렇게 대화를 한 메시지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남편이 상간녀를 쌍욕을 하면서 부르고 말끝마다 욕을 막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닌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남편은 상간녀랑 만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 상간녀를 굉장히 막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상간녀들 그리고 상간남들 대화를 한 걸 보면 굉장히 조금 막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속이고 맞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은 그 배우자의 어떤 행위가 불륜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불륜 시그널이 무엇인지, 또 불륜 커플들의 최후가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도 꽤 계시죠.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합니다. 내가 이 평생 이 배우자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세월의 풍파 맞으면서 살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어떨 때는 되게 미워 보이기도 하고 싫죠. 근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다가왔다? 호기심 들 수 있어요. 설렐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륜 숨기기가 어려워요. 불륜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자가 반드시 잡아냅니다. 근데 그때 배우자는 어때요? 마음의 상처 크게 받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 대부분 내가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불안 증상, 또 뭐 불안 증세, 수면 장애, 우울증, 그래서 막 정신과 다니면서 약도 막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렇듯 뭐 다른 사유로 이혼하는 건 괜찮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시게 되는 분들은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고 그게 되게 오래 간다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외도할까 말까 다른 사람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로 부정행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꿈도 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안소희 변호사였습니다.